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오늘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궁금한 게 많아서 하나하나 좀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 미국 빅테크 밸류 체인이 담겨 있는 ETF가 줄줄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떠올리면 생각날 만한 M7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중요한 투자 좌표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미국 뭐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투 트랙이죠. 일단은 하나의 주식,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구글, 뭐 인텔 뭐 이런 종목들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밤을 셀 수도 없고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ETF 투자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들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ETF, 말씀하신 우리가 빅테크 밸류 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빅테크 밸류 체인에 들어간 기업들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미국 시장에 있어서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투자하는데 조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ETF를 투자하시는데 이게 이제 변동성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정확히 얘기한다면 1월 28일 날 딥시크가 발표가 됐고 그 딥시크가 발표된 이후에 이러한 변동성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안정적이다라는 인식하에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ETF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가 움직임을 반영하는 겁니다. ETF라고 해서 이제 분산 투자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이지만 개별 주식들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ETF가 빠지는 거죠. 뭐 개별 주식 빠지면 시장이 빠진다. 이거와 같은다라는 개념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특히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특히 빅테크 관련주들, 미국에서 이제 변동성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빠진다라고 했을 때 미국 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S&P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볼 수 있습니다만 다우는 그렇게 생각만큼 안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재 기자께서 말씀하신 빅테크 쪽들은 S&P라든지 아니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이런 변동성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자금 유입이 주춤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추가적인 자금이 이제 들어옴으로써 이게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라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왜 못 올라, ETF가 왜 못 올라라고 하지만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내가 지금 사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금 유입을 막음으로써 변동성을 오히려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하면 이제 우리가 그 패권 전쟁에 붙고 있는 중국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또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주를 중심으로 그래도 잘 가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워낙 이제 미국 쪽에서 괴롭히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돼라고 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보란 듯이 한단 네. 말이죠. 어쩔 수 없는 또 선택이기도 하지만 살아남으려고. 그런 흐름들이 반영되면서 투자금들이 엄청 쏟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이 우리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내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뭔가를 하나 키우려면 내수 갖고 이제 불안정하다 보니까 글로벌로 진출해야 되는데 글로벌로 진출해야 되니까 한쪽 눈을 딱 돌리면 중국이 있고 또 한쪽을 돌리면 일본이 있고 그걸 넘었으면 미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중국은 기술 굴기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들이 여러 부분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2024년 5월 달 자료를 보게 된다라면 약 64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그들 돈으로 3,400억 위안을 투자한다라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64조 원을 우리가 이제 투자한다라면 우리 한 해 예산의 10분의 1을 여기에다 투자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들을 현재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2025년 올해서부터 27년까지 반도체 장비 제조에만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현재 지금 중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옛날 개그처럼 중국에서는 뭐 웬만한 돈 갖고는 투자도 아니다라는 심정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근저에는 현재 지금 중국의 기술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SNS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대학의 글로벌 순위를 보면 50위 안에 중국 대학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중국 고위 공무원들이 다 기술대학 출신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칭화대 출신인데 예. 칭화대 같은 경우 글로벌 5위 안에 드는 기술대 출신이고 그 시진핑 주석도 이과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지금 현재 뭐 부주석이라든지 여러 상무위원들 대부분이 다 이과 출신들이 있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빠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적응력도 빠르고 더군다나 중요한 포인트를 이 기자께서 말씀하셨죠. 미국이 때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자력으로 이제 키워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는 내수도 있고 수많은 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던 사실인데 지금 딥시크 개발한 사람이 40대 초반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40대 초반이면 야, 한참 일할 개발자가 어떻게 저런 걸 운 좋게 개발했나가 아니라 중국은 40대가 되면 이미 기술 개발자로서는 완숙도라는 거예요. 성숙도가 아니라 완숙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중국 통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이제 남자들이 대학을 갔다 오고 회사에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일할 나이가 3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안 가죠. 군대를 안 가고 하다 보니까 30대 중반이면 어느 정도 성숙도가 접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중국이 현재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결국 이게 증시가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해 증시가 지금 현재 홍콩 증시가 이렇게 항생 지수 여러분들 지금 차트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오히려 지금 저 차트랑 비교를 해보려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좀 봐야 되겠죠. 예. S&P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결국 시장이 이런 것들을 다 지수로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중국은 그 공과대학 가는 게 어느 정도 되게 명예고 그걸 좀 받쳐주는 그렇죠. 흐름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네.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인재시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공부를 못해서 서울대 의대를 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공과대학이 더 위에 있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공과대 네. 공과대 다 차고 그 다음에 예. 조금 이제 의대가 약간 뭐 그렇죠. 좀 저의 그렇죠. 바로 윗세대인데 예, 예. 근데 최근에는 공과 안 가고 의대 가려고 의대만 가는 거죠. 난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직업적인 그런 거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제 하게 동기들만 됐고. 하더라도 1등은 다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예. 다 이런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런 것 같고요. 인재가 뭐 나와야지 뭔가 만들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다시 이제 핵심으로 돌아가자면 네. 중국에서 혹시 양회에서 네. 이런 내용들이 또 구체화됐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양회 관련해서 이제 소비 관련주들만 지금 생각하고 내수 진작만 얘기하지만 양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현재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딥시크가 나오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제2의 딥시크를 찾는다, 우리 토종 딥시크를 만들다라고 하는 건데 중국은 자기네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이번 양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는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두 사람과 악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악수한 게 마윈 회장입니다. 마윈 회장 같은 경우 시진핑 주석 이제 있었을 때는 갑자기 언론에 사라짐으로써 이분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라는 음모론까지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보란 듯이 첫 번째 악수를 딱 했고 뭔가 좀 풀어지는 느낌. 풀어지는 예, 느낌.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같은 앞열에 마윈 회장과 같이 딥시크 회장도 거기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민영 기업과 관련된 재산권 보호와 시장 진입 장벽 완화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로 이제 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그 마윈 회장과 악수한 게 민간 주도 회의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시진핑 주석이 넥타이를 풀고 나왔지라고 했는데 중국에서도 민간 기업 그 협의체를 할 때는 과거서부터 넥타이를 풀었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건데 그렇게 시진핑 주석 스스로 넥타이를 풀고 나옴으로써 민영 기업을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도 이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양회에서 거론되는 부분들을 잘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연초부터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친 파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 쪽에서 정말 AI 투자 열기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최근 알리바바도 나서서 AI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대세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1월 29일 날, 1월 28일 날 딥시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묻혔는데 29일 날 그 인공지능 모델인 Q1 2.5 맥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이제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우리도 이런 챗GPT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했고 곧이어서 한 달 만에 3월 6일 날 오픈소스 AI 모델인
QWQ 32B를 또 공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알리바바 주가가 2월 초에 100달러였는데 무려 40%가 올라서 140달러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부분을 얘기하면 인공지능 모델 Q1과 오픈 AI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것을 제가 챗GPT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알아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검증을 통한 거 이제 상호 검증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알리바바가 무엇을 개발했다라는 것들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라면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상호 검증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하게 된다라면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빨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알리바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양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그 화면에서 보시면 잠깐 화면 설명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챗GPT 밑에 우리가 XAI 같은 경우 이제 추론, 논증 막 이런 부분들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가 챗GPT와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챗GP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화 상대로 하는 거지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논증과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문적인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약간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인공지능과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고 중국은 일단 오픈 AI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다양한 분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픈 AI는 챗GPT와 비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논쟁적인 것은 한정된 자원을 쓰지만 우리가 챗GPT 같이 저렇게 추론이 가능한 것은 학습을 할수록 더욱더 그 성능이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시장의 분위기도 좀 살펴드렸고 하나 좀 봐야 될 이슈가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SK하이닉스에 보니까 사업 재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 해야지 HBM, 고부가 가치 반도체 생산 이쪽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면서 좀 애매모호한 거 잘라내는 걸 시도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어제자로 이제 그 이미지 센서 사업부를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거 잘해야 되는데 이미지 센서를 하이닉스가 하긴 해왔는데 하이닉스 시장 점유율이 4%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죠. 4%면 뭐 정말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고 글로벌 시장 순위가 6위입니다. 근데 1등인 소니가 무려 45%예요. 45%가 소니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10분의 1, 4% 해봤자 별 의미 없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19%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배가 고플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그 전에 요기를 하라고 누가 빵 한 조각 주면 그 빵 한 조각 먹겠습니까? 차라리 조금 기다렸다가 먹고 잘 먹는 거, 좋아하는 거 먹는 거가 그게 훨씬 더 그러니까 효용성과 효율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이닉스 잘하는 거에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과거 이제 LG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휴대폰 사업을 과감하게 접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그 기업체들의 초반의 모델은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한다라는 거였다가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었었죠. 그래서 뭐 LG도 이제 휴대폰을 잘라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예시입니다. SK하이닉스 이제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LG이노텍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삼성전자도 좀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잘라낸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삼성전자예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 얘기하다 뜬금없이 삼성전자 얘기입니다만 삼성전자가 뭐 하나 제일 잘하냐?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다 1등이었어요. 그렇죠? 다 1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시각이 벌써 바뀐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국내에서 1등이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D램을 제외해서 이미지 센서는 소니한테 밀린다. 파운드리는 TSMC에 밀린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대신 여러 가지 뭐 휴대폰도 다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선택과 집중이 조금 삼성전자가 이루어진다라면 주가가 지금보다는 한참 더 레벨업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부단히 쫓아오고 있는 마이크론이 있는데 여기 소식이 있어요. TSMC의 그 대만 전 회장을 영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되는 이슈인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 이름으로 마크 리우라는 회장인데요. 이분이 93년서부터 작년까지 TSMC에만 있었어요. TSMC에만 있었고 엽서까지 TSMC. 그리고 18년서부터 24년까지 회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서부터 퇴직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벌써 몇 달 안 됐죠. 얼마 전까지 회장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부터 위에 시작을 해서 위에까지 올라간 뭐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현재 지금 마이크론이 이분을 이제 영입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맡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어요. 워낙 TSMC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하고 있는데만 시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TSMC와 이제 마이크론의 협업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크론도 HBM4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HBM4는 바로 우리 이제 하이닉스와 맞부딪히는 부분들입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4 얘기가 나옵니다만 삼성전자는 아직 이제 3E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완성도가 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블랙웰과 관련해서 하이닉스는 그 퀄텍스에 현재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HBM4를 마이크론이 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이크론이 왜 이렇게 무섭냐? 지금 현재 무섭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조금 드린 거에 대해서 야, 뭐 그거 갖고 무섭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와 같이 HBM3 8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거의 다고 하이닉스가 못하는 거를 마이크론이 조금 하는 그러니까 거의 뭐 90%는 하이닉스가 하고 10% 정도를 마이크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TSMC 전 회장을 영입했다라고 본다라면 중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 동양권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같은 인맥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관시 뭐 이런 것들 중국 같은 경우 아무리 대만이라 하더라도 같은 또 중국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 인재들은 서로 다 통하잖아요. 다 성씨들로 다 연결돼 있고 다 집안 연결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 달이 걸려서 집안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이게 또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이크론의 이런 행보를 우리는 좀 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 TSMC의 강력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대만을 버릴 수 없고요. 미국도 TSMC를 무시할 수 없고요. 무시할 수 없죠. 결국 서로 눈치 보기 하면서 가져갈 거 가져가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만 TSMC가 미국에 145조 이상 투자하기로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대만 언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TSMC가 미국 진출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타격을 입을 텐데 이렇게 도발 아닌 도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대만 안에서도 의견은 좀 갈리더라고요. 네, 물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각 언론의 성격들도 있는 거고 또 대만발 뉴스다라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면 니네 한국 꼼짝 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만이니까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설득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언론 그대로를 믿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이 TSMC의 미국 진출이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본격적으로 공장을 지금 이제 절반 이상 지어간 상태고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하는 건데 중요한 건 TSMC에 달린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전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TSMC가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정말 사생결단하듯이 달려들겠죠. 그럴 때 우리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지금 이제 미국 공장을 파운드리를 갈 것이냐, 디램으로 갈 것이냐. 디램으로 간다라면 조금 비껴가겠죠. 파운드리를 갈 거면 더 경쟁이 격화되겠죠. 하지만 싸움을 한번 저쪽에서 싸움을 걸을 것이 분명하다라면 이쪽에서 대비를 해서 한번 싸움 붙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생결단한 싸움을 한번 삼성전자가 할 것인지 아니면 디램으로 우회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아직 명확한 기준이 시장에는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경영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이제 고심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만 결국은 TSMC는 지금 패가 보인 거예요. 상대방 패가 보인 상태에서 이쪽에서 어떤 카드를 낼 것이냐, 쇼당을 부를 것이냐, 고를 외칠 것이냐, 스톱을 외칠 것이냐는 결국 그 패를 쥐고 있는 삼성전자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잘 해줘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도 분명 나오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그렇게 부정적인 그 논리에 대해 지금 그게 반영된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그분에 대해서도 경영진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을 조금 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줘서 안 좋아질 회사가 있고 시간을 주면 살아날 회사가 있다라고 보면 저는 삼성전자는 분명 후자에 있는 살아날 수 있는 회사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더 가지고 정부의 지원도 좀 있으면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가 칩스법을 혹평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구도 변화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일단 칩스법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소멸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안타까운 것은 삼성전자가 그 바이든 행정부 때 79억 달러 보조금, 작년 이맘때 보조금 준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대서특필 했어요. 그리고 행정서명까지 했어요. 근데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팩트는 아직 입금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칩스법을 폐지를 해도 과거 전임 그 대통령이 사인한 거기 때문에 79억 달러까지는 받을 수도 있고, 문제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공장을 지을 때 스스로 원해서 짓는 거와 상대방이 원해서 짓는 건 다른데, TSMC는 스스로 원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칩스법으로 보조금을 준다니까 지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되면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다. TSMC의 파운드리 위상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이닉스는 앞서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미국에 투자하려다가 한번 멈칫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잘한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하이닉스는 정말 헛발질을 해도 다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닉스의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조만간 인텔 등 미국 빅테크 수장들과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무슨 말할까요? 글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인텔, 퀄컴, IBM 이제 CEO들과 만나는데, 이들과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의견 청취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설명을 하는 자리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청취하는 자리일 텐데, 뭐 트럼프가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근데 어찌됐든 CEO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 하게 된다라면 관세 정책이 갖고 있는 트럼프의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정말 일관된 관세 정책, 관세를 하더라도 할 거면 진짜 하고 말 거면 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업계 소식을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귀담아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국에서 S&P 500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관세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우리 시장이 조금 풀릴까요? 이런 생각을 좀 갑자기 해보게 그렇습니다. 됐고,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식 투자하는데 그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추려서 대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